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티베트 라사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해발고도 4718m의 남초 호수로 고도를 높여가면서 보고 느낀 일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곳으로 향하면서 만년설 사이의 고원지대를 달리는 청장 철도의 숨가쁜 기적소리와 척박한 토양 속에 사는 주민들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호숫가로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지도를 보면 티베트 고원은 세계의 지붕으로 한반도보다 6배나 큰 면적으로 신비스러움으로 가득한 곳으로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특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남초 호수는 티베트 라사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이상 떨어진 만년설로 둘러싸인 세계에서 소금기가 있는 염호로서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수를 보러 가면서 세계는 도대체 호수가 몇 개나 될까 하여 여기저기 검색해 보았더니 약 600평 이상의 크기를 가진 크고 작은 호수는 전 세계에 약 1억 1,700만 개이며 300평 이상의 호수는 약 3억 700만 개로 엄청났습니다. 이는 GIS에 나타난 것으로 인공적인 댐 호수는 제외한 숫자이며 기후변화로 매년 호수 면적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호수는 바다냐 호수냐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아시아 북서부와 유럽 사이의 카스피해입니다. 그 크기는 37만 평방킬로로 일본의 총면적과 거의 같습니다. 한편 티베트 고원에는 1평방킬로미터 약 30만 3천 평 이상의 호수는 78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남초 호수는 두 번째로 큰 호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정도라도 알고 나니 호수를 만나는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깁니다. 라사 시내의 포털라 궁 등 여러 사원에서 전신을 던지는 오체투지 기도를 드리는 불자들의 모습과 격렬한 듯한 경전토론 모습, 그리고 박물관, 시장, 대학, 현대시설을 갖춘 농업연구단지 등 여러 모습을 생각하며 시내를 벗어나 남초 호수로 향합니다. 이렇게 시내를 벗어나자 티베트 농부들의 수확하는 바쁜 모습과 가옥들이 산자락 아래 누워있는 듯한 모습에 정겨움을 느낍니다. 호수로 가는 도중 만년설 사이에 놓인 초원의 고가철로 위를 달리는 청장철도 기관차는 글자 그대로 초원의 철마였습니다. 청해성의 성도인 선영, 즉 시닝에서 티베트 라사까지 철로가 2006년 이어지면서 북경과 라사 사이를 오가는 4064km 만리 장철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열차는 얼어붙은 동토 지대를 지나기에 지반이 단단한 겨울에는 괜찮으나 해빙기에 지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가철로를 건설하여 철로가 지반에 직접 닿지 않게 했다는 것과 다리 밑으로 야생동물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효과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해발고도가 4000m급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발 5068m의 역을 넘어야 하는 까닭에 열차는 밀폐되어 여압 조절 설비와 산소 호흡기 등을 갖추어 고산병에 대비하고도 있습니다. 사실 이 철도 노선은 1911년 손문 선생이 구상했었으나 당시의 기술력과 자금력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중국 정부의 서부 대개발 계획이 하나로 완성된 청장철도를 두고 보는 시각 차이는 큽니다. 즉 완성된 철도는 티베트 접근이 쉬워져 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개통 이후 한족들의 대거 이주로 티베트의 독립 움직임을 봉쇄하고 정치 경제적인 지배의 강화로 한결 쉽게 티베트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티베트인들이나 인도를 포함하는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민감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철로가 보이지 않는 고원 초원지대로 나오자 여름 초록빛 한가운데 야크와 양떼 등 가축이 여기저기 수없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티베트인의 약 40%가 유목민이며 그 대부분이 목축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중국 정부는 초원 생태를 보존하고 목축업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라싸시도 그렇지만 도시로 사람이 차츰 몰려가는 등 이제는 현대식 중국화되어 가고 있음을 봅니다. 따라서 유목민의 숫자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몽골 등의 초원지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도시에 대한 동경심이 커지고 유목생활로는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전에 우리나라 인농 현상의 이유와 다름없지요. 심지어 아마존강 유역의 원주민들조차도 정글을 뒤로하고 도시로 가는 예를 많이 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물은 아래로 흐르지만 사람은 보통 높은 수입을 찾아간다고요. 설사 그렇다 해도 초원의 가축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함에 마음의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점점 호수에 가까워지면서 워낙 고지대라 그런지 높은 산에는 나무 대신 낮은 키의 풀과 돌뿐으로 스산한 느낌이 들더니 더 높은 곳에 만년설과 빙하는 위험을 느끼기보다는 친근감을 보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고산지대의 빙하수를 오염되지 않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이라고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호수가 보이는 해발 5100m의 라컨나 고개 위에 올라섰습니다. 고개 위에는 파랑, 빨강, 초록, 노랑, 흰색의 오색 기도 깃발이 바람에 날리며 인간이 소원하는 일들을 하늘에 전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유목민들이 오색 기도 깃발이 뒤덮인 곳에 서 있던 염소 새끼를 아는 어린 목동이 다가와 안아보라고 합니다. 염소 새끼를 그냥 안아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갑을 열어야 했습니다. 어린 목동과 하늘의 호수라 불리는 남초 호수를 바라보니 빨리 오라고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고갯길에서 호숫가로 내려오니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물건을 파는 점퍼들과 화려한 색상으로 장식한 말이나 야크를 타고 호숫가를 둘러보기를 권유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뒤로 하고 불탑과 오색 깃발로 뒤덮인 바위 언덕을 지나 호숫가에 섰습니다. 티베트의 3대 성스러운 호수의 하나라고 하더니 만년설로 둘러싸인 모습을 표현하기에는 그 어떤 형용사를 둘러대도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무념무상인 상태로 바라보며 명상에 잠시 젖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었습니다. 성스러운 물에 몸을 담궈 보고도 싶었지만 물이 찬 까닭인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해변가나 호수로 생각하고 뛰거나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가는 숨이 막혀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신호가 오고 있었습니다. 말을 데리고 계속 따라온 소년의 말인지 당나귀인지 올라타고 풀을 따라 호숫가를 걷는 염소떼를 따라 한참이나 목동인 양 그들을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호수와 하늘이 닿는 모습을 보며 왜 티베트인들이 이 호수를 하늘의 호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름 모습도 좋지만 눈이 쌓이는 겨울은 어떤 모습일지 다시 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티베트인들이 성스러운 하늘의 호수라고 부르는 남초 호수를 돌아보며 뭔가 깨달음을 얻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하면서 네팔 히말라야 산맥 8163m의 마나슬루 산록에 사는 티베트인 마을 뒷산에 있는 해발 3630m의 빙하호인 칼타로를 마을 사람들과 말을 타고 함께 올라갔던 기억도 새삼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만년 설산과 푸른 호수와의
좋아하는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급작스러운 기후 변화는 물론 역사의 명암 속에서도 그들의 삶을 꿋꿋하게 지켜온 티베트인들의 모습에서 경외심을 느낍니다. 아쉬움 속에서 그것을 떠나며 그들의 밝은 미래를 기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